예, 안녕하세요. 사우디에 천궁이 수출되면서 앞으로 뭐 KF-21까지 6세대 공동개발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한국 무기가 들어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사우디를 택한다기보다 사우디가 우리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택하는 범위는 무기의 경우에는 풀세트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기 이상도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할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랍 국가들이 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뭔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무슨 공동 개발이나 현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깜냥이 그 아랍 국가가 되냐 그 사회 구조나 기타 등등으로 봐서 그게 오히려 더 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그 고민을 뭐 시원한 답은 없는데 어떤 면에서 생각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사우디가 이제 그전부터 이제 천물을 들여다갔었다고 하죠. 이거 비밀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비밀이라는 게 뭐 공공한 비밀이죠. 현장에선 여러 차례 포착이 됐는데 공식적 발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제 천궁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지금 4조 2천억 어치가 들어갔는데 이게 10조 넘어서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우디는 그 뭐 후티 같으면은 리야드에서 불과 600km, 그 다음에 저기 그 헤즈볼라는 리야드에서 수도 리야드에서 불과 한 400km, 그 다음에 이란은 이제 그 해안 주요 도시 담맘이나 이제 주베일 같으면은 한 200여 킬로고 리야드는 한 900km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자면 천지사방에 1000km 이내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탄도미사일을 쏘면 요번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1000km를 쐈을 때 탄도가 100km 이하였어요. 납작탄도란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부 이 납작탄도에 해당해요. 납작탄도가 되면 기동성과 조정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공기밀도가 높은 구간을 날아가기 때문에. 따라서 납작탄도 미사일이 되면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방어가 어려워요. 전 세계적으로 납작탄도 미사일을 겨냥하고 겹겹이 2겹, 3겹, 4겹, 5겹 하겠다는 나라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진심인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도 제가 알기로는 납작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건 데이비드 슬링, 다윗의 돌판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천궁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천궁 3, 그 다음에 LSAM-1, LSAM-2 이렇게 그 줄줄이 납작탄도 미사일에 고객이 될 겁니다. UAE도 그렇고요. 성능이 나오면. 또 해군도 육군도 당연히 사우디 가겠죠, 우리.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성비가 좋고 딜리버리가 빠르니까. 사우디가 이게 반도 아닙니까? 아라비아 반도. 따라서 이거 해군도 우리랑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거 굉장히 급합니다. 사우디 입장이 지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뭐 사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또 잠수함도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그런 그 아이템 중에 하나죠. 이런 거 한 몇 척 가지고 있으면은 이란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이란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생각이 이제 여기서 번지게 되니까 이걸 사우디나 이 아랍 국가들이 그 정도의 그 심도 깊은 일을 같이 할 그런 깜냥이 되겠어? 이런 의심을 당연히 우리가 해보고 거기 뭐 마땅한 답은 없더라도 어떤 측면에서 그걸 관찰해 볼까, 생각해 볼까, 이걸 좀 더듬어 봐야 됩니다. 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그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KF-21에도 관심이 있고 6세대까지 함께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도는 모양이에요. 이걸 이제 국방부가 그 얘기를 꺼냈으니까 예. 뭐 이게 뭐 허투루 된 소리가 아니죠. 신원식 장관이 갔을 때 얘기가 좀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우리한테 제안을 했다. 이게 이제 6세대는 우리는 뭐 한국은 항상 그 접근 방법이 한 번에 한 발씩 그러나 쉬지 않고 그 방식으로 접근을 해왔잖아요. 우리 과욕을 안 낸다고요.
그러니까 점프를 하더라도 주변 기술이 다 축적된 상태에서 점프를 하죠. 예를 들어서 에이사 레이더 같은 경우에 점프인데 에이사 레이더를 점프를 할 때도 5G 통신 장비라든지 다른 영역에서 충분한 이 그 전자, 칩 이런 전파 다루는 거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고 점프를 했거든요. 6세대 전투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미지의 영역이어서 이거는 여러 고민이 많아야 됩니다. 이거를 뭐 덜컹 6세대라고 이름 붙이고서 막 할 일이 안 되죠.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니까 야, 사우디가 아니 KF-21 뭐 블락 2, 블락 3 뭐 한 200대 사겠다 이런 얘기부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들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예. 사실 뭐 우리 6세대 전투기 가기 전에 우리는 일단 항공 엔진부터 다지고 있잖아요. 예. 그 도대체 사우디랑 항공 엔진 같이 다질 때 뭘 할 수 있냐? 사우디랑 뭐 항공 엔진을 같이 개발할 거냐? 저는 결사 반대하거든요. 저런 건 아주 핵심 기술이어서 사우디 같은 나라하고 같이 할 일이 아니죠. 근데 이 항공 엔진 같은 게 사실은 그게 뭐 5세대가 됐건 6세대가 됐건 4.5세대가 됐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고 이건 유인 전투기뿐만이 아니라 드론 고급 공중 드론에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급 공중 드론은 거기에 쓰겠다 그러면 뭐 G든 어디든 국제 그 MTCR 체제 때문에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조약은 아니고요. 그냥 그러니까 국제적인 양해 사항이에요. 관행이고 MTCR을 근데 지킨단 말이죠. MTCR 체제 때문에 항공엔진 우리한테 안 팔아요. 안 팝니다. 그 드론용이라 그러면. 왜냐하면 드론은 이거는 미사일과 같게 취급하거든요. MTCR이라는 게 이제 미사일 기술 통제 시스템인데. 그래서 미사일의 경우에는 탄두 무게 500kg 이상 거리 300km 이상이면은 거래가 금지돼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탄두 무게 700kg 하고 거리 뭐 280이면 할 수 있냐? 그것도 금지돼요. 왜냐하면 금방 바꿔 끼울 수 있으니까 탄두 줄이고. 그러니까 그것에 해당하는 상응물들도 다 해당돼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드론, 고급 드론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면에서 뭐 6세대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지금 필요한 항공 엔진부터 차례로 밟아가지고 앞으로 한 15년 정도에 걸쳐서 첨단 항공 엔진까지 가겠다. 이때 첨단은 이제 최첨단 기술인 이제 가변 사이클 같은 게 적용되는 소재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제 기술 그 항공 엔진까지 가겠다. 뭐 이제 이런 그 2040년 정도에 그런 이제 로드맵이 나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한 17년 앞으로 걸리겠죠. 그걸 사우디랑 같이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같이 해서도 안 되죠. 너무 전략적이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거에 바탕에서 이제 고급 공중 드론을 가고 있는데, 사우디한테 이건 팔아야지 뭐 이걸 같이 개발할 일이 아니죠. 사실은 항공 엔진 있고 전자 있고 그러면 이거 다 하니까 이미 우리가 전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우디랑 이것도 같이 못해요. 단지 사우디한테 우리가 팔아줄 수는 있죠. 이거 미국에 이거 잘 안 팔거든요. 그리고 미국서 사면 좀 제한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우디한테 우리가 판다 그럴 때는 정찰용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장 능력을 없애거나 지극히 제한해서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MQ-9 무장형은 수출을 안 해요. 주로 수출한 게 뭐냐면 해양 정찰형, 그게 뭐 시가든가 그래요. 시가디언인가. 그걸 주로 수출을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찰용은 수출이 가능하지만 이게 무장형이 된다 그러면 이게 살벌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게 한 5톤 되잖아요. 무게가. 그러면 이제 진짜 맘 먹고 무장 달고 날아가면 500km 이상 분명히 달죠. 자중이 5톤 뭐 4톤 이렇게 나가는 녀석인데. 그래서 무장을 제한시키면은 이제 팔만하죠. 예. 예. 그래서 좀 이 사우디랑 이렇게 같이 뭘 하기가 좀 조심스럽고 좀 깝깝한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도리도리 하고서 이렇게 내팽개치면 또 손해니까. 그리고 거기도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또 세상이 뭐 편안해집니다. 예. 그렇죠. 거기도 돈이 있고 실력이 있고 욕구가 있는 데인데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소가 돼야 인류가 편안하죠. 예. 우리는 돈이 되고. 예. 지금 사우디의 지금 그 지정학적인 그 입장은 뭐냐면 미국, 중국, 러시아 다 싫다예요. 사실은. 이게 사우디는 이제 안보를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제 석유 비즈니스에서 무시무시한 경쟁자란 말이죠.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니까 미국이 지금. 그래서 이 사우디가 아주 그냥 그 골이 아프죠. 옛날처럼 자기들이 그 석유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으면은 미국에 고분고분하게 말 듣고 했는데 이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이 사건인데 2020년 10월에 러시아를 궁지에 몰기 위해서 바이든이 사우디에게 증산을 요구했는데 사우디가 그걸 거절하고 오히려 약간 감산을 했죠. 한 200만 배럴. 그래서 1200만 배럴 하던 걸 1000만 배럴 정도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이 협박성 경고를 합니다. 바이든이 There will be consequences. 당신들 대가를 치를 거야 라고까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우디의 그 에너지 장관이 미국 텔레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바짝 긴장해가지고 이 눈동자가 움직이질 않아. 표정도 하나도 안 바뀌어. 외워서 하는 말을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고요. 전체적인 유가의 동향을 보면 지금 석유를 증산하는 것은 세계 경제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차분하게 또박또박 외워서 하듯이 아마 앞에 프롬프트를 뒀을 거예요.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얼마나 협박을 받았는지 얼마나 으스스했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사우디 옛날과 다르구나. 참 옛날과 다르구나. 미국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군사적으로는 안보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군사 안보를 이 상대방이 어느 날 합치면 한 4, 5년 사이, 한 10년 사이에 자기의 최대의 석유 비즈니스 경쟁자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예. 이제 사우디가 이렇게 난처한 처지에 빠지니까 중국이 이제 중간에 이제 들이댄 거지. 그래가지고 베이징으로 사우디하고 이란을 불러서 아이 동무들 서로 잘 지내시라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중국이. 2023년 이건 3월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에서 협박받은 지 5개월 후에 사우디는 미국과 몇 년이요? 저기 한 7, 80년 한 70년 세월인데 인연이.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기가 차는 거지. 얘들은 자기들한테 석유 받아가는 애들인데 야 얘들이 우리한테 왜 들이대냐. 거기다 얘들은 이란 편이잖아. 정말 가짜 났을 거라고 이때.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거기다가 또 저기 천하의 깡패 이 푸틴은 또 이게 저기 넉살도 좋게 이제 저기 또 온 거 아닙니까? 사우디랑 UAE를 방문했잖아요. 작년 12월에 불과 한 2개월 전에. 그럼 이게 작년 12월이라는 건 어떤 시점이냐면 푸틴이 이제 우크라 침공 전쟁을 하고 22개월 정도, 그러니까 20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고요. 22개월. 예, 22개월이 지난 시점이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맹방인 이란이죠. 근데 이제 이란을 시켰다고 보여요. 이제 판을 어지럽게 하려고 이란을 시켜가지고 17 가자 학살 테러를 벌인 거죠. 그래 놓고 낯짝도 좋게 가자 학살 테러의 노림수는 뭐였냐면 이거 터뜨리게 되면 결국은 아랍권이 사회 불안, 정치 불안이 올 거다. 우리 왜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저 이스라엘과 미 제국주의자들이 죽이냐 이렇게 국민들이 분발을 해서 분기탱천해서 아랍 왕국의 정치 위기에 몰리고 그래서 아랍 왕국이 반미로 도를 것이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란과 러시아가.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졌죠. 저는 안 벌어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때도. 얘들은 그렇게 계산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제 가자 벌려놓고서 2개월 있다가 이 판 제대로 안 돌아갈 것 같으니까 이제 낯짝 들이밀고서 뻔뻔하게 와서 이제 잘 지내보자라고 올리브 가지 흔든다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야 얘가 이란 시켜가지고 가자 학살 벌인 다음에 우리 협박하러 왔냐 뭐냐 이거 뻔뻔한 놈일세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게 상황이.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크고 험한 데서 오랫동안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최근에 국력이 올라서서 스케일이 이제 이거랑 맞짱을 뜨거나 이걸 넘나드는 상태가 된 거죠. 우린 자원이 없이 국력이 올라서니까 우린
무한지평이고 얘들은 자원을 가지고 세계적 플레이를 했으니까 결국 자원에 의해서 플레이 차원에 묶이는 거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니까 사우디는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다 싫은 거예요. 사실은. 예, 저도 싫어요. 이렇게 제가 이 사람들 관점이라면 다 싫어. 그런데 이제 미국을 싫지만은 서방을 벗어나긴 싫거든. 사우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미국은 아니지만 확실한 서방 국가고 가성비가 좋고 배달이 빨리 돼. 그러니까 이제 한국 무기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무기 많이 사서 써라. 그건 참 좋다. 고맙다. 우리 무기 동맹 되자.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막 6세기 전투기 개발까지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막 이야기가 부풀어 오르니까 야, 어디까지 공동 개발하고 어디서부터 현장 생산하는 거야? 뭐 전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6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KF-21조차도 혹은 그거보다 다른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함정이 됐다든지 그게 무슨 포탄이 됐다든지 뭐 미사일이 됐다든지 뭐 탱크가 됐다든지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좀 약간 좀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성급할 정도로 퍽퍽 뛸 때는 그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살펴본 이런 처지 말고도 좀 그래서 좀 근본적인 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아라비아 반도 유관국, 그냥 반도 유관국을 꼽습니다. 사우디, 오만, 쿠웨이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인데요. 이 반도 유관국이 이제 보면은 내국인 비율들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원을 팔아서 돈을 거머쥔 다음에 그걸로 이제 외노자들 또 외국인 전문가들, 외노자, 외전가들, 외국인 노동자, 외전가들을 불러가지고 써요. 자기들은 일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 보세요. 전체 인구는 260만인데요. 자기 내부에 카타리라 그래요. 카타르 사람들은 31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카타르 사람들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카타르란 나라에 사는 사람들 중에 카타르 국적자가 몇 프로야? 11.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내국인의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사우디예요. 전체 인구가 3,200만인데 내국인이 1,882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인구 중에 내국인의 비율이 58.8%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나라가 오만입니다. 전체 인구 한 500만 되는데 57.8%. 그 다음에 높은 나라가 바레인입니다. 전체 인구 150만 되는데 48%. 그 정도가 내국인이고요. 그리고 퍽 떨어져요. 쿠웨이트 전체 인구 한 445만쯤 되는데, 445만 되는데, 내국인은 145만밖에 안 돼요. 32.6%. 그리고 이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렇게 가면 이제 10%대요. 내국인 비율이. 사우디는 일단 반도 유관국 전체 인구 이게 5,459만입니다. 이거 다 더하면 대한민국 인구만 한 거예요. 그 반도 유관국 전체 인구의 58.6%예요. 이때는 전체 인구 기준입니다. 만약에 내국인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건 뭐 바깥에서 온 파키스탄인, 이란, 인도 사람 누구 동남아 사람 뭐 이거 다 합쳐가지고 에집트 사람 다 합쳐서 그런 거고 만약에 내국인만 한다 그러면 사우디 비중이 더 높아지겠죠. 예, 이거 내국인들 지금 한번 더 해볼까요? 예, 이 내국인만 따지면요. 이게 내국인들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각국의 내국인들을 다 더하면 2,536만 명. 그러니까 한국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라비아 반도 전체 6왕국의 내국인 인구를 다 더하면 2,536만 명 중에 74.3%가 1,882만 명 사우디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만약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 아랍 유관국에서 전부 외국인들 집에 보내고 오리지널 아랍 사람들끼리만 딱 카운팅을 시작을 하잖아요. 내국인들끼리만. 그럼 사우디 인구가 75%인 거예요. 거의 4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주국인 게 맞죠. 그런데다가 이 비율이 청소년과 청년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남자가 좀 군청색으로 옆에 뿔뚝 튀어나왔잖아요. 저게 왜 그러냐면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거는 이제 사우디 거주자 전체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사우디인 내국인은 지금 저 그냥 빨갛고 하늘색을 조금 더 축소하면은 원래 오리지널 사우디가 돼요. 그 형상 그대로. 그러니까 저게 이제 뭐 0세에서 한 25세, 30세까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인구 구조가. 그런데 이제 이 사우디 내국인들은 왕실 제공 복지를 누리는 룸펜들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직업이 우리 기준에 보면 저것도 직업이냐 뭐 이런 식이 보는 게 많고, 고도 비만에 당뇨에 심장병을 달고 있는 종합병실들이 많습니다. 이 내국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랍 이 유관국을 볼 때는요, 이게 다 저기 부자 나라들이고 석유가 어마무시하게 나는 나라라 인구가 얼마냐를 봐야 되기도 하지만 내국인이 몇 명이냐, 내국인이 몇 프로냐 이걸 봐야 돼요. 이거를 그 관점에서 한번 좀 보죠. 그래서 사우디가 다른 데랑 좀 완전히 좀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요, 전체 인구 중 비율이 내국인이 높은 나라들 사우디, 오만, 바레인, 여기가 특징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사람 한 명당, 내국인 한 명당으로 따지는 게 전 더 맞다고 보는데, 내국인 한 명당 석유나 가스가 덜 나는 나라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허드렛 일을 시키거나 뭘 하거나 외노자나 혹은 전문가들, 외전가들을 많이 못 불러들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죠. 예, 1인당 일단 GDP를 한번 보죠. 그러면 사우디는 34,625달러고 카타르는 9만 달러가 넘고 UAE는 5만 6천 달러쯤 되고 쿠웨이트는 한 4만 달러 가까이 돼요. 그러면 이것만 딱 보면 뭐 많이 차이는 안 나네. 물론 카타르가 엄청 높긴 하지만 그래도 뭐 괜찮지 않겠냐. 보통은 여기까지가 통계에서 발표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내국인, 외국인을 구별해서 발표를 하면 항의를 받나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국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카타르 같은데 파키스탄 보통 일용 잡부가 얼마 받냐? 40만 원 받아요. 40만 원. 카타르의 1인당 GDP가 평균 9만 달러가 넘는데 일용 잡부, 외노자 일용 잡부가 불체자도 아니에요. 40만 원이라고. 저기서 가서 저기 인도네시아에서 가서 조그맣고 야릿야릿한 인도네시아 여성 혹은 뭐 에티오피아나 뭐 이런 데서 건너간 수단이나 이런 데서 건너간 아프리카 여성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 얼마 받냐? 50만 원 먹고 자고. 합법적 불체자가 아니야. 합법적 노동자인데. 그러니까 이걸 같은 GDP를 놓고 볼 수 있냐고요. 그 사람들 다 포함해서 지금 이거 한 거거든요. GDP 계산할 땐. 거주자 전체로 해요. 이른바 파플레이션, 인구. 내국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까봐야 돼요. 물론 이거는 내국인이 정말 그렇게 번다는 건 아니고 내국인 앞으로 내국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그 GDP 이게 보통 이제 자원이 많으니까 자원이 핵심이니까 그 GDP로 한번 나눠보자. 이거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전체 GDP를 내국인만으로 나눠보면 사우디가 이게 그 동네에선 뭐 명함을 못 내네. 머릿수하고 규모랑 기질과 종주국이라는 거가 있지 돈으로는 명함 못 내네. 이게 그냥 한눈에 팍 들어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국인 절대 다수가 외노자 같은 사람들이어서 극악한 저임금 혹은 빡센 서비스업에 있거든요. 외전가, 외국인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작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아까식으로 그 국가 전체의 GDP를 그냥 사우디 거주자 전체로 평균값을 해서는 의미가 없다. 한 그룹은 여기에 있고 한 그룹은 저기에 있는데 같이 평균값 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데 이 그룹 평균값 얼마, 이 그룹 평균값 얼마 그런 건 전혀 발표가 안 되고 조사도 못하게 하니까 오케이. 이 외국인들 없다고 치고 일단 GDP를 여기 내국인만 가지고 해보면 이게 어떤 사회인다 이 느낌이 온다.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백모가 최초로 시도한 거예요.
사우디가 58,874달러 됩니다. 내국인 비율이 58.8불이니까 0.588로 나누면 되죠. 카타르요? 76만 1,290달러입니다. 거의 100만 달러 육박해요. 80만 달러. 부자죠. UAE 43만 달러쯤 됩니다. 쿠웨이트 12만 달러쯤 됩니다. 사우디의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레인은 사우디보다 좀 가난합니다. 바레인은 요새 별로 안 나요. 근데 옛날에 해놓은 금융 인프라 이런 거 갖고 이제 말하자면 근근히 먹고 사는데 그 근근히가 5만 4천 달러 수준이에요. 내국인만 계산하면. 물론 내국인 소득이 5만 4천 달러라는 게 아니죠. 저기서 이제 외노자 돈도 나가고 외전가 돈도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주집에 창고에 일단 다 쌓이는 그 수확을 얘기한 거죠. 그 수확에서 이제 노비한테도 나가고 뭣도 나가고 다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다 지주 몫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만이 제일 가난합니다. 오만이 내국인만 계산해도 39,931불입니다. 저기서 이제 외노자나 좀 이렇게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아랍 유관국이라 그래도 아랍 유관국이 다 같은 아랍 유관국이 아닌 거예요. 사우디의 독특한 그게 있는 거예요. 인구로 보나 국토 면적으로 보나 이슬람 종주국이란 지위로 보나 압도적이에요. 특히 오리지널 그 나라 사람만 따지면 오리지널 아랍인만 따지면 75%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돈에 관해서는 명함을 잘 못 내. 이게 이제 그걸 따져보면 이게 왜 명함을 못 내는지 그냥 압니다. 이게 뭐냐면 석유와 가스의 생산량을 한번 보자고요. 석유는 일에 몇천 배럴이냐. 그러니까 사우디는 1,000만 배럴쯤 해요. 원래 1,200만 배럴인데 사우디가 이게 또 총대장이어서 감산을 항상 총대를 매요. 1,000만 배럴쯤 하고 나머지는 옛날 자료를 썼어요. 감산 전에. 좀 이거보다 낮을 겁니다. 오만이 97만 8천. 쿠웨이트가 300만 배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거의 400만. 바레인이 200만. 카타르가 한 190만 배럴 합니다. 이것만 보면 이거 사우디 석유 많이 파네 이렇게 되죠. 이걸 1인당 석유 얼마 1인당 하루에 몇 배럴 생산하고 있어 보면 사우디 불과 5.3배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잘 사는 삼국 부자 삼국 보세요. 카타르 한 사람당 따지면 60배럴 생산하고 있어요. 석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33.4배럴 생산해요. 쿠웨이트 21배럴 생산합니다. 이거 백모가 만든 표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딱 일목요연하게 표정낸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바레인은 이제 덜 나요 요새. 그래서 2.8배럴. 여기가 이제 석유 그지야 제일. 석유로는. 그리고 그 다음번 그지가 이제 오만 3.4배럴이에요. 사우디는 이제 바닥에서 세 번째. 그래서 5.3배럴 하루에. 그래도 엄청나는 거예요. 지금 그 가야나에서 석유 엄청난다고 하는데 가야나가 아직 100만 배럴 못 찍고 있거든요. 가야나가 100만 배럴을 찍어야 그 남미요. 전체 인구 대비해서 한 3배럴 돌아갈 거예요. 하루에. 하루 100만 배럴 찍어야.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은 이런 통계를 뽑을 때 내국인 1인당으로 안 뽑고요. 전체 인구로 해요. 그러면 아니 외노자 월 40만 원 받고서 밀가루 떡만 먹고 사는 사람을 왜 여기다가 넣냐 이거지. 월 50만 원 받고서 말리타양 집 밖에서 상시적 강간 위협에 시달리면서 성착취 위협에 시달리면서 개고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여릿여릿한 여자를 왜 여기다 넣냐 이거야. 그룹이 다른데 차라리 내국인만 갖고 한번 봐라. 그러면 그 내국인이 어느 정도 파워를 갖고 있는지가 보인다. 전 세계에서. 이 내국인만 갖고 보면 이 사람들하고 왕실 사이에 나눠먹는 게임이거든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그 종같이 불러들여서 부리는 사람들 나눠주고, 예, 그러고 나서 왕실하고 국민이 나눠먹는 게임이에요. 가스 보면 더 황당합니다. 사우디 이제 가스는 그러니까 10억 입방메타 연에 10억 입방메타로 따졌어요. 원래는 더 정확한 거는 이제 그 브리티시 서멀 유니트 BTU라는 걸로 따지는 건데 가스가 품질이 다 다르니까 그냥 저는 10억 입방메타 연이라는 그걸 썼어요. 그러면 이제 사우디는 1,200억 입방메타 연에, 카타르는
한 1,800억 입방메타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국인 숫자가 아까 보셨잖아요. 카타르 뭐 한 30만 됐나? 사우디 60분의 1 아니야. 그래서 이걸 내국인 1인당 가스 생산량으로 보면 한 사람당 1년에 사우디는 3,700 입방메타밖에 안 되고요. 오만은 무려 68,000 입방메타입니다. 거의 20배 육박합니다. 사우디에 대비해서. 그래 돈이 쏟아져 들어오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는 아까 보셨잖아요. 내국인 1인당은 33.4 배럴이고요. 석유가. 뭐 저것도 준수해요. 예, 저기 그 가스도. 예. 3,000 입방메타입니다. 저는 잘 몰라서 우리 도시가스 1입방메타 얼마인가? 예. 그걸 대충 생각해 보시면 되죠. 물론 중간에 액화해야 되고 날라야 되고 터미널에서 다시 액화 풀어야 되고 그것도 관로 통해 가지고 각각 집에 가니까 물론 거기엔 그 가격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 어떤 정도의 느낌인지는 바로 오실 거예요. 네. 오만도 한 8,400 입방메타 되고요. 국민 한 명당. 그러니까 오만 국적자 한 명당.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인구는 이렇게 생겼고 석유 자원은 어떻고 가스 자원은 어떻고 뭐 이런 게 좀 느낌이 오죠. 예, 그 아랍 6개국 안에서 아랍 6왕국 6개 왕국 안에서 비교를 해 보면 이게 아주 생생하게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왕국들이 전부 사우디가 그래도 제일 난 거예요. 한 명당 한 그 0.8명 정도 외노자고 다른 데는 한 명당 10명이 넘잖아. 10명 가까이 되잖아. 카타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같이 돈이 막 쏟아지는 데는. 이 표 보고 있으면은 카타르 돈이 쏟아지겠네. 내국인 한 명당 하루에 60배럴 석유를 뽑아내고 있고 내국인 한 명당 1년에 68,600 입방메타의 가스를 뽑아내고 있네. 이거 돈 논하는 애들이구나. 이거 힘 좀 쓰겠네. 이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이 표 딱 보고 있으면. 예. 근데 이 표, 이렇게 표를 안 만들더라고. 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 가지고 뭐 내국인 위주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봐야 그래 봐야 그 왕실과 그 국민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여전히 대단한 거예요. 여전히 사우디가 좀 가난하다고. 여기서 제일 가난한 오만만 해도 바레인만 해도 오만이나 바레인만 해도 우리가 보면 엄청난 거지. 내국인 1인당 석유를 하루에 3배럴이나 뽑아 올리고 3배럴이면 500리터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기 그 드럼통 2개 반쯤 될 거예요. 3배럴이면. 예, 3배럴이나 석유를 뽑아 올리고 그래 1년에 8,400 입방메타나 가스를 뽑아 올려. 오만. 대단하네. 근데 여기선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요.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여기에 이걸로만 사실 여기에 다 기대서 먹고 사니까 여기에 이제 사우디의 고민이 있는 거죠.